자, 그 다음에 우리 거래처에서 또 많이 요청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민원증명 발급이 있습니다. 이 민원증명을 한번 이제 발급을 요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엣지 화면으로 전환을 할게요. 이 T-엣지에서 보통 지금까지 저희가 민원증명 신청을 하면은 뭐 연락을 많이 받고 진행을 하죠. 근데 이 메뉴 자체에 민원증명 신청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이걸 한번 신청을 해볼게요. 민원증명 신청에 들어가서 증명 발급을 신청을 하면은 지금 여기서 민원서류 신청하기가 나오고 신청하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신청 서류의 목록을 한번 보시면은 기존에 우리가 지금 세무회계 사무소에서 발급이 가능한 뭐 서류의 목록들이 이렇게 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부가세 과표증명원을 한번 신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신청을 하고 저희가 온라인 발급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신청을 하면은 이 신청한 내역이 우리 직원 담당자 메인 화면에 딱 가서 민원증명 신청이 들어왔다는 알람이 가게 됩니다. 한번 가볼게요. 신청이 완료됐습니다 하고 우리 T화면, 우리 세무회계사무소 직원 화면에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민원증명서가 카운트가 하나 올라갔죠?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 볼게요. 요 부산상사라고 하는 회사에서 요 발급 요청이 들어온 거고요. 발급하기 버튼을 누르면 저희가 이 발급하는 민원증명과 관련된 서류는 이제 정보는 이미 우리 스마트A 또 우리 위하고 T의 프로그램에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체크를 하고 발급하기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내용 확인하셔서 발급하기 누르면은 그냥 바로 이걸로 발급이 끝이에요. 발급이 돼서 요게 T-엣지라고 하는 수인 고객사에게 바로 넘어가는데 자, 다시 T-엣지로 한번 전환해 보겠습니다. 우리 거래처 화면으로 가보시면은 우리가 알람이 가요. 방금 우리가 여기 알람 표시가 있는데 민원증명 서류 발급 요청한 거 방금 11시 4분이죠. 방금 우리가 진행했던 게 알람이 가고 클릭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은 증명서류가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발급 완료된 거 확인하고 한번 열어서 한번 볼게요. 열어서 보시면은 그 서식, 민원증명 발급 서류대로 서식이 작성이 되고 밑에 도장까지 입혀서 들어갑니다. 이 도장은 미리 위하고 T 세무회계사무소에다가 이 도장 내역을 이제 넣어놔야 돼요. 넣어놓으면은 이 이미지 파일까지 가는데 저도 예전에 실무할 때는 민원증명 발급해달라고 했을 때 도장 찍어서 등기로 많이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원본을 꼭 필요로 하는 데들이 있어요. 그렇게 등기 발송을 요청하는 데들도 있는데 많은 경우에서는 스캔해서 메일로 보내달라는 데들도 꽤 있거든요.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랬을 때 그냥 이렇게 PDF로 바로 보내지는 게 편리하게 좀 사용을 좀 하실 수 있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민원증명을 발급을 하는데 여러분 또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세무사님, 회계사님들 밖에 나와 있을 때 직원들이 그냥 마음대로 민원증명 발급하고 뭐 확인서 떼어주고 도장 찍었을 때 이게 어떻게 이걸 관리하나 이런 것도 걱정 안 되시나요? 그래서 저도 저희 사무실에 민원증명 발급 대장 넣어놓고 도장 찍을 때마다 거기다 넣어놓고 제가 나중에라도 사인을 하거든요. 근데 안 쓰면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 요 T와 T-엣지를 사용하면은 민원증명 발급과 관련된 신청과 발급 자체가 전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느 업체에게 얼마만큼의 민원증명이 발급됐나 이것도 알 수 있어요. 또 어떤 업체 같은 경우는 이럴 때 있죠. 민원증명을 너무 과도하게 요청해. 그러면 그런 데들은 살짝 얘기를 해서 기장료를 좀 올리자 이런 얘기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원증명 발급을 하는 이런 기능을 좀 설명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저희가 기장을 할 때 통장 기장을 하는 것들을 조금 또 거래처와 소통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 전에 우리 T 화면으로 한번 가셔서 스크래핑 보드라고 하는 화면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는데 PPT 할 때 지금 스마트 A보다 조금 더 강력한 기능을 주는데 위하고 T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퇴근하고 다음날 아침에 오면 알아서 스크래핑이 돼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아침에 출근하면 바로 보게 되는 화면이 요거예요. 이 업체 들어가서 보면은 이 업체는 지금 전자세금계에서 매출이 얼마만큼 들어와 있고 전자세금계에서 매입은 512건 들어와 있고 통장은 매일매일 통장에 들어가서 101건이 지금 현재 누적돼서 들어와 있다. 이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거 보고 들어가서 업무 처리를 하면 돼요. 자, 그래서 통장 입력을 한번 한다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앞에 보시는 화면은 아주 새롭진 않아요. 이거 스마트에 똑같은 화면이 있어요. 조금 그냥 비주얼적으로 이뻐진 것 뿐이고 여기에 이제 통장 내역이 들어가고요. 여기에 이제 분계가 들어가는데 회계 처리하다 보면은 이렇게
사람 이름으로 들어온 거 이런 거 좀 잘 내용을 잘 몰라요. 그래도 회사 이름 돼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찾고 자동 분개도 되는데 그랬을 때 요 사람 이름으로 돼 있는 거를 체크하고요. 거래처에 물어볼 수 있어요. 메모를 한번 남겨 볼게요. 메모를 남겨서 입금 내역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이거 정말 중요하죠. 이거 안 하고 그냥 결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가수금 이만큼, 가지급금 이만큼 이렇게 결산들을 해갖고 와요. 물어봐야지 한 번은.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 그래서 왜 안 물어봤냐 그러면 뭐 사장님 무서워요 막 이런 얘기하는데 이런 거 통해서 물어볼 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자, 질문을 한번 보내볼게요. 내용 확인 요청하면은 지금 이게 T-엣지 화면으로 다시 전환했어요. 수익 고객사 화면인데 보면 위톡에 요거 입금권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다 한번 답변을 달아서 주는 거예요. 거래처에서 거래처 회계 담당 직원이나 거래처 사장님이 요거는 어디 외상대금 회수다 또는 어디 외상대금 회수다 이렇게 해서 보내주면은 그 메모해준 내용이 다시 우리 세무회계사무소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메모 전달 한번 해볼까요? 지금 여기 지금 색깔 표시가 좀 돼 있죠. 뒤에 조금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이제 거기서 답변이 왔다는 얘기예요. 한번 클릭을 해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다 회수입니다. 또 회수입니다 이렇게 나타나죠. 요거 보고서 저희가 회계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껌껌이 물어보기도 하지만 사실은 내용을 많이 한꺼번에 봐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T랑 T-엣지라고 하는 기능은 어떻게 되냐면 기본적으로 통장에 대한 그 스크래핑 정보가 T-엣지 화면, 아까 이제 거래처, 수임 거래처의 화면에 먼저 떠요. 그러면은 T-엣지, 즉 거래처에서 우리한테 통장을 보내기 전에 알아서 메모를 먼저 다 달아서 넘기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통장 내역 옆에다가 메모를 삽입하는 아예 열이 있어서 거기다가 내용을 써서 보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화면 자체를 공유해서 같이 보면서 동시에 전화 통화하면서 요건 물어볼게요 하면서 바로바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제 요 정도만 보여드렸는데 통장 기장을 할 때 거래처랑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또 기능이 좀 제공이 된다. 이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이게 인공지능을 이용해 가지고 분계 추천을 하는데 그 분계 추천율이 많이 또 좀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분계 추천이라는 메뉴가 있죠. 얘를 눌러보면은 보통 요런 이제 거래처명으로 이런 적요로 들어오는 것들은 보통 예금으로 회계 처리하는 게 80%, 외상 매출금 단기 차익 몇 %다. 근데 저희가 기장하다 보면은 추천 말고 좀 예외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때는 체크해서 예외권을 선택을 하고 그러면 그런 정보들을 갖고서 이 프로그램이요. 학습을 해요. AI이기 때문에 학습을 해서 요럴 때는 요거를 추천하는 것이 더 낫구나라고 생각해서 추천율이 계속해서 바뀌어 나갑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희의 기장 업무를 좀 더 빠르게 또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들 이제 한번 보여드렸고요. 자, 다음으로 좀 보여드릴 내용은 카드 매출을 확인하는 그런 확인입니다. 저희가 보통 카드 매출 확인을 하기 위해서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단말기 정보나 홈택스 정보를 많이 이용하시죠. 자, 그런데 T-엣지 화면에 먼저 가시면은 여기서 먼저 그 여신전문금융협회에 대한 이제 그 로그인 정보를 거래처에서 등록을 해 놓습니다. 등록을 해 놓으면 카드 매출 확인이라고 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카드 매출 확인에 들어가 보면은 여기 그 오늘 날짜별로 총 매출이 얼마다. 그리고 입금 예정은 얼마고 실제 입금된 금액은 얼마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세부적으로 그 입금 내역에 대해서는요. 수수료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도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수료 분기하기도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입금 내역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요 입금 예정인 금액을 우리가 달력이나 표를 통해서도 좀 보여드리게 되는데요. 표 형태로 한번 좀 들어가서 보면은 일자별로 매출이 얼마였고 카드 매출이 얼마였고 입금 예정이 얼마였고 실제 입금된 금액이 얼마인데 요 날짜 같은 경우 보면은 입금 예정보다 덜 들어와요. 왜 덜 들어왔는지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은 뭐 취소건이 있었다, 뭐 어떤 사유 때문에 보류건이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내역도 확인을 하실 수 있고 보통 이제 카드 매출 대금 같은 경우는 오늘 매출한 내역을 갖고서 향후 2, 3일 뒤에 이제 매출 대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입금 예정에 대한 것까지도 표현해 줍니다. 이게 향후에 어떻게까지 발전할 거냐면요.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 마찬가지로 통장에 대한 그 이제 로그인 정보까지 저희가 받을 필요 없어요. 이거는 세무회계 사무소 화면이 아니라 거래처 화면이니까 거래처가 여기다가 등록을 해 놓으면
통장을 스크래핑해 와서 현재 통장 잔액이 얼마고 나중에 입금 예정 금액이 얼마고 그러면은 그때의 자금 계획이 세워지죠. 여기다가 저것도 집어넣는 거예요. 몇 월 며칠 날 임대료 나간다 또는 몇 월 며칠 날 급여 나간다 전기 자금 출금까지 넣어놓으면은 요 날짜에 지금 앞으로 3일 뒤에 자금이 빵꾸 나겠다 뭐 이런 것까지도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 앞에 보시는 요 기능이 새로운 서비스는 아니에요. 지금 페이스북 같은 데서 캐시노트라고 해가지고 요런 기능을 제공을 하거든요. 그게 월에 사용료를 4천 얼마인가 받는데요. 월에 4천 얼마인가 사용료를 받는데 지금 저도 이제 들은 얘기인데 한 25만 명 정도가 쓴다고 하더라고요. 꽤 많이 써요. 근데 위하고 T와 T 엣지를 도입하면은 요거뿐이 아니죠. 아까 수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한꺼번에 다 같이 제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캐시노트나 이런 외부 그런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파악된 회계 정보, 카드 매출 정보가 어디로 들어와야 돼요? 저희한테 회계 처리가 자동으로 돼야죠. 그래서 다시 T 화면으로 들어가 보면은 지금 보는 것처럼 카드 매출이 여기에 메인 매출 점표에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거래처와 저희가 업무를 주고받으면서 거래처 사장님들은 이제 현황을 볼 수 있고 저희는 회계 정보를 가져갈 수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카드 매출 확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굉장히 많이 하는 업무 중에 하나가 우리 거래처에서 직원이 한 명 입사를 했다, 퇴사를 했다 그러면은 입퇴사 정보를 주고받죠. 그 기능을 여기에 아예 다 담아놨습니다. T 엣지 화면으로 한번 좀 가보실게요. 거래처 화면입니다. 거래처에서 직원이 입사를 하나 하면은 그 입사한 직원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저희한테 보내줘야 돼요. 그래야 저희가 뭐 4대 보험도 취득하고 이제 급여 신고도 하죠. 자, 거래처 사장님이 저희한테 직원 입사 정보를 보낸다고 한번 좀 가정을 해볼게요. 우리 모바일 화면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지금 화면을 이렇게 나눠놨는데요. 요 T-엣지, 즉 수인거래처에서 요 모바일 화면에서 바로 직원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간편 직원 등록 한번 해볼게요. 이름 쓰시고 주민번호와 입사 연월일 기본급, 여기 아주 필수적인 정보죠. 이런 정보들을 적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건강보험이나 이런 거 피부양자 등록하려면은 이제 신분증도 받지만은 뭣도 많이 받아요. 우리 가족관계 등록부나 주민등록 등본 같은 거 받죠. 이런 파일도 첨부를 할 수가 있어요. 파일을 첨부해서 저희한테 직원 등록을 해서 자료를 넘겨줍니다. 그러면 우리 T 화면에 여기에 급여 관리에 사람 표시 하나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지금 직원 등록 한 명 해달라고 요청이 왔다는 거예요.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우리가 직원을 등록하는 저희의 실제 업무 프로세스가 거래처에서 정보를 보내주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사원 등록이라는 데다가 반영을 해요. 원래는 지금까지 보고서 어떻게 했어요? 그 자료 보고서 입력했죠. 입력했는데 그럴 필요 없이 T 엣지와 T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방금 사장님이 입력한 그 정보가 바로 프로그램에 반영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 갖고 싸울 필요 없어요. 막 나중에 입사일이 틀렸다. 왜 잘못했냐? 그러면은 우리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입력했다. 네가 입력해 준 대로 들어간다. 그리고 또 4대 보험에 가입 했다 안 했다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한 현황표도 좀 저희가 제공을 해서 보여주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보고 사원 등록에 가서 한번 보시면 방금 저희가 거래처에서 전달해 준 사원 등록 정보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기존엔 저희가 이거 사원 등록 메뉴 열어서 다 직접 사람이 입력했거든요. 그래서 자동 들어오고요. 밑에 가서 보시면요. 방금 보낸 증빙이 있죠? 가족관계 등록부도 다 들어와서 여기 저장돼 있어요. 한번 열어서 보실게요. 나중에 뭐 피부양자 등록해달라는데 그 팩스로 받았는데 어디로 갔지? 막 이거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그냥 각 사원별로 다 증명서류도 저장이 된다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원 등록을 마치고 나면은 매월 급여 신고를 하기 위해서 또는 급여 대장을 만들기 위해서 거래처에서 급여 요청이 올 거예요. 자, 우리 다시 T 엣지 화면으로 한번 전화하셔서 거래처에서 이번 달에 우리 급여 대장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는 요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여 관리로 들어가면은 자 1, 2, 3월까지 자 지금 이 화면은 우리 수인 거래처 화면이에요. 거래처에서 1, 2, 3월까지는 급여 대장이 다 작업이 됐어요. 지금 4월 분과 해야 돼요. 그랬을 때 급여 대장을 한번 생성을 시켜볼게요. 이번 달 거.
급여대장 이렇게 생성을 시키면은 일단은 전달과 동일하게 기본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럼 저희도 이제 실제로 업무하다 보면은 대부분 전달과 유사하지만 상여가 있거나 수당이 있으면 조금 달라져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을 생성을 시켜 보시고요. 여기에다가 상여 금액 달라지는 거 이런 것들을 수정해서 입력할 수 있어요. 상여 수정하고 또는 뭐 여러 가지 수당이 있다면 수당 같은 걸 등록을 하는데 아직 여기 나오는 공제 내역은 안 들어있죠. 그거는 저희가 검토해서 다시 되돌려줘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거래처에서는 이 세전 급여까지만 확인을 해서 여기 보시면 급여 세액계산 요청이라는 메뉴가 있죠. 세액계산 요청을 하면은 요 내용이 다시 우리 세무회계사무소로 전달됩니다. 다시 T 화면으로 한번 전환을 해볼게요. 우리 T 화면에 보면은 1, 2, 3월은 계산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여기 좀 잘 안 보이지만 계산 완료라는 표시가 있고요. 공제 총액도 이렇게 다 들어있어요. 자, 우리 4월 거 계산대기로 돼 있는 거 한번 들어가서 작업을 한다. 이렇게 보면 들어가 보면은 이제 여기다가 이제 공제 내역을 같이 다 입력을 해주는 거죠. 또 자동으로 뜨고 기존에 쓰던 기능대로 그대로 반영을 하게 될 겁니다. 밑에 내려보면은 여러 가지 공제나 급여 내역에 대한 현황 같은 게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사원별로 작업을 해서 여기 보면 급여 세액계산 완료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세액계산 완료를 하면은 요 급여 내용과 급여 대장이 이메일로 다시 보내줄 필요 없어요. 다시 T-엣지로 넘어갑니다. T-엣지에 한번 들어가서 수인고객사에 보면 이번 달 급여 대장이 도착한 거예요. 총 전체 급여 중에 얼마가 공제가 되고 밑에 보면은 그 급여 현황들이 나오는데 각 사원별로 밑에 조금 더 내려볼게요. 각 사원별로 얼마가 급여고 얼마가 공제고 얼마가 이제 지급이 돼야 된다 이런 급여 대장이 나타나서 요거 보고서 급여 이체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 직원들에 대한 이메일을 등록해 놓으면은 거래처 직원의 개인 이메일로 급여 대장도 나갑니다. 이렇게 이쁘게 날아가요. 아까 보신 것처럼 그래프 해가지고. 기존에도 안 되던 건 아니에요. 기존에 스마트에이도 급여 대장 하거든요. 저희도 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살짝 쓰기가 불편해요. 왜냐면 아웃룩이 있어야 되고 거기다가 메일 서버 뭐 세팅도 해야 되고 해서 또 그리고 급여 대장도 그냥 우리 나오는 인쇄물 요거 하나 딱 날아가는데 요거 이쁘게 날아갑니다. 그냥 그 메일 주소만 등록해 놓으면. 그래서 거래처 우리 사장님께는 급여 이체 정보를 보내드리고 그 급여 대장 총괄이죠. 각 직원 개인별로 요 급여 명세표를 보내는 그런 기능까지 가능하다는 것을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보여드릴 내용은요. 지금까지 보여드리는 내용하고는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가 지금 보여드린 내용은 아예 새로운 건 아니에요. 기존에 다 하던 거죠. 다만 그 하던 업무를 여기저기 흩어져서 하던 업무들을 저희가 요 위하고라고 하는 데다가 다 담았다는 데 의미가 좀 있는 거고요. 지금부터 보여드릴 내용은 기존에 우리 그 스마트에이나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지원하지 않았던 업무입니다. 채권관리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T 화면에 보시면은 지금 이 부산상사 광주물류 이게 거래처명이고요. 이 각 거래처별로 채권 리스트가 떠요. 앞에 보시면 어떤 건지 아시겠죠? 바로 채권 연령 분석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 더존 컴퓨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더존 컴퓨터라고 하는 회사의 상세 내역을 보면은 지금 이 채권들이 언제 발생을 했고 언제 지금 현재 시점까지 회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과일수가 어떻게 됐다 그래서 연령 분석이 나와요. 지금 앞에 보시는 이 채권 현황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따로 어떤 프로그램을 돌리거나 작업을 하지 않아도 통장 기장만 해놓으면 자동으로 이 현황표가 나와집니다. 그럼 이 채권 현황표를 저희가 보고 거래처에다가 알려줄 수 있겠죠. 이런 거는 채권이 좀 회수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데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예요. 저희는 법무 서비스를 할 수가 없잖아요. 잘 모르기도 하고. 자, 그러면은 T-엣지 화면으로 넘어가 보면 방금 보셨던 이 채권 리스트를 똑같이 이 수인고객사도 보고 있을 수 있고 이 현황을 제공받고요. 이 현황을 제공받으면서 뭔가 자기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아까 그 더존 컴퓨터에 1억 원이 1억 천이라고 하는 이 채권을 법무 서비스로 보내기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T-엣지랑 법무 서비스가 연결이 돼서 채권 회수를 위한 여러 가지 지원 서비스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내볼게요. 법무 서비스로 채권 보내기 하면은 얘를 체크하고 채권 내역을 보내게 되는데 그렇게 발송을 하고 나면은요. 저희가 제일 먼저 첫 번째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요 채권을 보고서요, 독촉장을 보내는 거예요. 체크해서 내용 증명 독촉장 한번 보내볼게요. 독촉장 보내기라면은 독촉장에 대한 기본 문구가 이렇게 뜹니다. 뭐 몇 가지는 수정해야겠죠. 날짜나 이런 것도 수정하고 이렇게 해서 보내주는데, 이 독촉장을 보내는 거는요, 사실 몇 가지 이제 방법이 있어요. 이메일로 보내도 되고, 팩스로 보내도 되고, 그 다음에 그냥 뭐 우체국에 가서 내용 증명으로 보내도 됩니다. 근데 그래도 제일 강력한 건 뭐겠어요? 언제 내용 증명을 보냈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니까 우체국 내용 증명이 좋죠. 왜 그러냐면은요, 여러분 우리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 보면은요, 소멸시효 완성이라는 게 대손사유잖아요. 근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 아무런 채권 회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을 본다고 돼 있어가지고 여기 송금 인정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우리가 청구서도 보내고 돈 달라고도 얘기했다는 증거가 남아야 되는데, 이메일이나 팩스보다는 뭐가 있겠어요? 내용 증명을 우체국을 통해서 보냈다라고 하면은 정확하게 확인이 되죠. 또 하나, 우리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에 대한 기간을 카운트를 할 때, 우리 민법에 나와 있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를 전부 다 보게끔 돼 있기 때문에, 중간에 우리가 내용 증명 같은 걸 보내서 청구를 하게 되면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돼요. 그럼 그 날짜부터 다시 카운트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카운트하려면은 기록이 남아 있는 게 중요해서 우체국을 좀 이용하는 게 좋은데요. 지금까지는 우체국에다가 내용 증명 보내기 위해서는 저희가 뭘 했었어야 되냐면, 다 출력을 해서 그거를 가져다 줘서 거기서 내용 증명을 보냈어야 되는데, 여기 작성 완료 한번 해보시면은, 지금 인터넷 우체국이라는 버튼이 활성화됐는데, 여기 지금 개발 중이에요. 요건 아마 6월까지는 완료가 될 텐데, 요 버튼을 누르면 직접 우체국에 가지 않아도 인터넷 우체국과 연동 서비스가 돼서 자동으로 그 데이터가 넘어가서 인터넷 우체국으로 내용 증명을 보낼 수 있는 기능까지 연동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독촉장을 한번 보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다. 그러면은 뭔가 강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강제적인 조치는요,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이제 신용평가 정보 회사들이 있습니다. 뭐 나이스 신용평가 정보, 뭐 고려 신용정보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대부업으로 또는 또 신용평가업으로 이제 등록된 업체들인데, 지금 요 서비스가 나이스 신용평가 정보랑 연계가 돼 있어서 한번 체크를 해서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신용평가나 신용정보를 신청을 한번 해보면은요,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재산조사나 채권 추심을 할 수 있고, 또는 채무불이행 등록을 할 수가 있는데, 채무불이행 등록은 이 사람이 지금 우리 회사에 빚을 안 갚고 있다, 즉 연체 중이다라는 것을 은행권과 그 각종 이제 카드사라든지 활용하는 그 통합 전산망에다가 연체자로 등록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 대한 연체자라고.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요거를 설명을 한번 들어봤는데, 저도 이게 조금 생소해서, 이게 아예 바로 신용 등급이 떨어지는 건 아니래요. 그런데 은행에서 요 리스트를 활용을 해서 대출을 할 때, 신용평가를 할 때 정성적인 평가 요소로 사용을 한대요. 그래서 상당한 금융기관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라고 되는데, 그래서 요거를 이제 나이스 신용평가 정보에다가 저희가 수수료를 내고서 조금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원래 있는 서비스예요. 원래가 있는 서비스인데 전산으로 바로 이렇게 우리가 연동을 한다는 게 조금 이제 중요하고 좀 좋은 건데요. 채무불이행 등록을 하면은, 한번 우리가 채무불이행 등록 통보서 한번 좀 보실게요. 나이스 신용평가 정보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곧 채무불이행이 등록이 된다, 3개월 뒤에 이런 것들을 보내준대요. 그럼 거래처에서 어떻게 깜짝 놀라서 내가 그러면 금융거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돈을 갚을 수 있겠죠. 이제 그런 회수 노력을 할 수 있게 해주는데, 사실 돈을 안 갚기로 마음먹은 사람은 꿈쩍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거 해놔도 안 갚을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아까 다시 돌아가셔서 화면에서 그 채권에 대한 추심 의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허가받은 업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뒤에 회사 이름이 무슨 신용정보라고 끝나는 회사들만 요거를 업무를 대행할 수 있어요. 뭐 동네에서 못 받은 돈 받아드립니다. 뭐 동네에 이제 계신 조폭들이 하는 거, 그런 거 말고 정상적으로 합법적으로 하는 게 우리나라에 라이선스를 딴 회사가 몇 개가 딱 있습니다. 여기다가 맡기면은요, 여기 아까 방금 말씀드린 이 신청서를 작성해서 나이스랑 연계를 하면은, 이 채권 추심 쪽은 아까랑 달리 수수료가 안 나가요. 언제까지 안 나가냐면 회수가 될 때까지.
그래서 만약에 1억을 우리가 채권을 넘겼는데 위임을 했는데 5천만 원이 회수가 됐다 그러면 회수된 금액의 몇 %가 이제 수수료로 떼고서 우리한테 회사에 입금을 해주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채권 회수를 계속 걸어놓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그래도 뭔가 채권 회수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가 있죠. 근데 하다 보면은 채권 조사, 재산 조사나 채권 추심을 했는데 안 돼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그러면은요, 강제집행 불능조서 같은 게 이제 다시 날라옵니다. 한번 좀 화면을 한번 보실게요. 저희가 이거 나이스에 연락을 해갖고 이제 샘플을 좀 받아갖고 좀 보여드리는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강제집행을 하러 갔는데 유치동산 하러 갔더니 막 방해하고 뭐 할 게 없어, 아무것도 없어갖고 강제집행할 게 없더라, 이런 것들이 이제 통보서가 오는데, 이런 서류들이 있으면 우리가 대손세액공제나 대손회계 처리를 하기 위한 그런 근거 문서로 이걸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우리 대손사유 중에 폐업 있죠. 폐업, 사망, 실종 이런 게 있는데, 그 법조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폐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법조문이 이렇게 끝나요. 이게 소멸시효 완성하고 좀 다른 게, 소멸시효 완성은 그 소멸시효 완성이라는 그 자체가 대손사유인데요, 폐업은 폐업 사실 자체가 대손사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거래처 폐업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죠. 홈택스 가면 확인되잖아요. 홈택스에서 폐업했는 거 확인해 갖고 폐업 내용, 휴폐업 조회한 내용 갖고서 대손세액공제 신청하거나 대손회계 처리하면 국세청에서, 세무서에서 안 받아줘요. 이걸로 안 된대. 그래서 예규에 보면은 폐업으로 한 이후에 회수할 수 없다는 것을 별도로 입증하라고 예규가 나와요. 어떻게 입증하는데 보면은 국세청 예규에 채권관리부서에 조사 보고서가 있어야 된다. 탐문해봤고, 재산을 가봤고, 강제집행하러 가봤는데 재산이 없었고, 이런 걸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장하는 업체에 채권관리부서 같은 게 있을 리 없잖아요. 근데 이런 데다가 나에서 신용평가 정보 이런 데도 딱 맡겨놓으면은 대손 처리하는 것에 대한 근거 서류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있죠? 결산할 때 보면은 채권 리스트가 이렇게 매출 채권, 우리 결산 보고서 만들잖아요. 보면은, 얘네들 이제 매출 채권 못 받은 게 있네. 근데 다음 연도 결산하다 보면은 그 회사가 또 있고 더 늘어나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거 대손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 대손 요건 해야 되는데 3월에 너무 정신없죠? 바빠서 그때는 일단 결산하면서 어떻게 내년에 꼭 잘 돌봐줘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4월부터 다 완전히 까먹습니다. 그리고 다음 연도 가면 다시 또 생각이 나요. 대손 한번 체크해줘야지. 근데 사실 이런 부분들 저희가 되게 손 놓고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채권 현황을 가져다 주고, 이거는 저희가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회수 노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안 된다는 답변이라도 오면은 저희가 대손 세액공제나 아니면 대손 회계 처리라도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서비스들을 안내해주고 서로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정보들이 있다라고 보여드렸고요. 자, 그 다음으로 사업 분석 보고서라는 것도 저희가 만들 수 있는데, 다시 우리 T화면, 우리 세무회계 사무소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시는 요게 이제 사업 분석 보고서라는데요. 거래처별로 이런 보고서가 나와요. 우리 거래처 미팅할 때 뭐 많이 갖다 줘요? 세무조정 계산서 갖다 주고 끝나죠. 그런데 세무조정 계산서는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일반 우리 거래처 사장님들이나 직원들 입장에서는. 근데 지금 여기 나오는 것들은 그래프로 인해서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을 해봤을 때 활동성은 좀 약하고 뭐 유동성이나 생산성은 굉장히 좋다. 이런 것들에 대한 스코어 분석도 나오고요. 근데 밑에 보면은 우리의 항목별로 분석을 했을 때 양호한 항목도 있고 주의가 요망되는 항목들도 있습니다. 그럼 양호한 항목과 주의가 요망되는 항목이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밑에 보시면 개선안이라고 하는 이런 항목들이 나와서 이렇게 한번 재무구조가 좀 더 개선이 될 수가 있다. 또 향후 이런 것들에 따라서 재무구조를 만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신용등급에도 영향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좋은 글들을 적어주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앞에 보셨던 이 그래프와 여기 있는 이 글자는요, 세무사님, 회계사님이 단 한 글자도 안 적어도 돼요. 오직 결산 재무제표만 있으면 이 모든 게 자동으로 다 만들어집니다. 상세보기 들어가서 전년 동기 6개월 대비 매출액 한번 들어가 볼게요. 매출액 한번 들어가 보면은 우리 회사의 6개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증가율 추이죠. 이런 거 다 분석해서 보여줘요. 분석해서 분석 보고서가 나가고, 요거 인쇄 버튼 한번 눌러보면 우리가 인쇄를 해갖고 거래처에다 이걸 가져다 줄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이 화면은 엣지에는 안 들어가요. 엣지에서는 자동으로 보는 건 아니고 저희가 요걸 뽑아서 설명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무회계사무소 T에만 이 기능을 담습니다. 그래서 이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시면 방금 보셨던 이 그래프라든지 모든 그 거래처에 대한 재원 같은 거 여기 보시면 이런 글씨들이 보고서로 이렇게 딱 나와요. 밑에 내려가서 보시면 나오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거는 저희가 아무런 작업을 안 해도 결산 재무제표만 우리 프로그램에 다 들어있으니까 그 결산만 끝나면은 이런 분석이 자동으로 다 나온다는 거죠.